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 매우 인상 깊은 책을 제가 보게 됐고요. 또 이 책의 감수를 맡게 되신 센터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에서 그 연금 자산의 축적과 운용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뭐 자료로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저희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 TV라고 네. 홍보 좀 해주시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저희도 다양한 연금 정보 네. 준비하는 내용들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일단 책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예. 요 얘기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센터에서 오셨으니까 예. 은퇴한 50대가 예. 많이들 이제 은퇴하시잖아요. 예. 은퇴한 50대가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은퇴한 50대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예. 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50대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무엇이냐 네. 그런 거를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사실 그걸 좀 들어보게 되면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좀 반처할 수 있겠죠, 역으로. 그렇죠. 첫 번째가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네. 돈이에요, 돈. 그게 재무적인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컸던 게 이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좀 알고 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볼 걸. 네. 이게 뭐냐면은 이 연금 같은 거는 사실은 소액을 넣어서 나이가 지나서 어떤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현금 흐름 형태로 생활비를 뺏어 쓰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액에 모아 나가는 과정에서는 체감을 잘 못해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막상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현금이 발생하는 단계가 되면은 더 많이 할 걸,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설문조사도 그렇고 일본 설문조사도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돈에 관해서는 예. 그 얘기를 한 게 저거죠. 어떤 거냐면은 좀 주식이나 이런 투자 상품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 이건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 너무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셨던 분들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림 자체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내 집 마련을 좀 일찍 할 걸. 당연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거 안 넣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뭐 이런 것이 두 문제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거고. 네.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일. 일. 그러니까 이제 그 퇴직 이후에도 흔히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 좀 미리 따놓을 걸. 예. 그 다음에 좀 너무 회사 일만 하지 말고 이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보면 안 되는데 너무 회사 일만 하지 말고 네. 내가 이제 그런 좀 부업이라든가 뭐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취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미리 준비해서 나올 걸.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닥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닥치면 잘 준비가 안 돼요. 안 되죠. 예, 네. 미리 해서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요. 근데 설문조사 확인했던 거고 그다음에 네. 건강은 이제 체력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군요. 체력 얘기들 많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건강에서 인상 깊었던 건 치아 관리. 치아 관리. 치아 관리를 좀 더 잘할 걸. 네. 이게 재미난 게 일본 잡지에 실렸던 일본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설문조에서 치아 관리가 1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몸짱 이런 것들 하는데 치아 관리가 훨씬 더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네.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가까운 치과에 등록해 놓으면 치과 건강검진 오라고 맨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회사 사람들하고 만난 거죠. 그러니까 좀 여러 그러니까 노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분야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줄 걸. 네. 뭐 이런 후회도 있었고. 너무 인상 깊습니다. 말씀이. 예. 하나하나가. 예.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중에 예. 옛날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예. 제가 그 해군을 제대했거든요. 예. 근데 해군이면 이제 배를 타거든요. 예. 배를 타다가 2, 3개월을 이제 영해권을 이렇게 지키다가 예. 한 번씩 정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에서 내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끝발순으로 내렸어요. 예. 함장부터 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요. 배에 내리는 순간, 배에서 내리고 땅을 밟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제발 땅에서만 살게 해다오. 아무 일이나 시켜도 좋다. 정말
정말 아무 일이나 시켜도 좋으니까 땅에서만 살게 해다오. 두세 달 딱 배만 있다. 네. 바다 위에서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땅 위에 살잖아요. 예. 그 땅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던 거야. 예. 근데 물 위에서만 살다 보니까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지 알게 되는 건데 예.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이 왜 났냐면 은퇴하기 전과 은퇴하기 후는 분명히 다른데 예. 은퇴한 후에 뭐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한 채 예. 근데 은퇴 후에 내가 돈이라는 것을 잃고 예. 소득이 절벽이 되고 예. 재무적으로 지금 관리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관리하는 게 늦고 늦죠. 예. 그러니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땅 위에서 예.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정말 그것을 잃어본 사람은 더 느끼거든요. 예. 말씀하신 거, 돈, 재무적인 거, 투자 상품, 퇴직 후의 일, 예. 또 건강 이 예. 모든 것들이 지금처럼 똑같이 유지될 거라는 전제 때문에 예.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쓰는 표현 중에는 이건 어찌 보면 퇴직 이후에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성이 아니라 차원이 이동되는 거예요. 아, 차원이. 네,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사실 뭐 저도 잘 못하지만 아직도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네. 그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시는 형님 얘기인데 그분은 돈도 일단 많아요.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도 좋고 네. 뭐 하여튼 근데 한 3년 노시더니 예. 뭐 흔히 하는 말로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취업을 하셨어요. 네. 너무 심심해서.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자기는 취업하면 더 손해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 자기가 그냥 주식 운용해서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취업하게 되면 거의 신경 쓰느라고 주식 운용할 시간이 없어서 네. 금전적으로 손해인데 네. 심심해서 가는 거죠. 아,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일도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 속에서 벌써 인사이트가 막 나오는데 어쩌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일지 맞습니다. 몰라요. 알고 있지만 지각을 못한 거죠. 예. 땅의 소중함은 다 아시잖아요. 공기의 소중함 다 아시잖아요. 아, 예. 다만 각인이 안 된 거잖아요. 예. 아마 이 자리를 비롯해서 뭔가 예. 더 그런 중요함을 각인 받으실 수 있는 예. 계기가 되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결과적으로 또 이 책에서 또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 이 책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예. 한 문장이라고 할까요? 예. 우리 개인이 비합리적이잖아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합리적인 개인이 이 시장에 참여하니까 예. 그 시장도 사실은 비합리적인 시장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개인이 시장에 참여해서 예. 비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고 그 비합리적인 시장에서 정말 광기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예. 그것 때문에 또 투자에 실패하기도 하시고 예. 또 어떤 일부는 투자에 굉장히 크게 성공하시기도 하고 그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예. 좀 많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좀 어떤 투자의 어떤 철학 뭐 이런 것들도 예. 많이 제공해 주는 예.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 센터장님께 예.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광기를 좀 버리고 예. 비합리성을 좀 버리고 예. 합리성을 좀 찾아가 보고자 하는데 예. 많이 강조해주고 싶은 강조해주고 계시는 예. 그 의견 중에 하나가 복리의 힘이잖아요. 예. 복리의 힘을 믿어야 소위 부자가 될 수 있다. 예. 그럼 일단은 많은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께 네. 복리가 무엇인지, 예. 그리고 복리의 힘이 정말 얼마만큼의 힘을 주는지 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말씀 먼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복리화하기 전에 하나는 네. 뭐냐면 네. 1980년대 일본이 굉장히 재테크 열풍이 불었었어요. 당연히 네. 주식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뭐 그때 거품경도 얘기했던 시절이니까 네. 그 당시에 일본 사회에 풍미했던 재테크 전문가가 대만 출신의 구영환이라는 분입니다. 네. 그분 책이 저도 옛날에 참 재밌게 읽었었는데 네. 저는 지금도 이제 그분의 얘기 중에 항상 좀 뭐 명심한다고 그럴까 이 말은 참 나한테 그 당시 좋았던 게 몇십 년 전 얘기지만 예, 좋았던 예. 게 뭐냐면 그 현명한 사람은 작은 부자를 소부를 꿈꾸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부를 꿈꾼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은 부자, 이건 사실 작은 부자라는 것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가치관의 정립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보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절대선처럼 돼 있지만 절대선은 아니거든요. 그게 네. 굉장히 얘기하면. 네.
그 어떤 사람마다 가치관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바탕에는 내 가치관에 맞는 재산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다익선을 추구해서 사실은 성공한 사람은 그래서 많이 만나보시면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진짜 막 돈 해가지고 그냥 온 사람들은 부자는 되지만 그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부자 못 돼요. 정확한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거를 복리를 생각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벤자민 그레이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그런 정확하지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재미난 일화가 나오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은 아주 돈을 추구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뭐 라틴어도 잘하고 굉장히 요즘에 르네상스적인 지식인이었고 희곡도 썼고 독학으로 스페인어 공부해가지고 책도 번역도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핏이 이제 정말 제가 추정했던 정말 좋은 사람들은 엄청 버핏이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버핏은 월급도 안 받고 일 좀 하게 계속 자기 스승을 쫄랐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거절하거든요. 너 유대인이 아니라 미안하다. 여기 유대인들 취업 못하는 시대니까 유대인들 뽑고 그래서 나중에 버핏이 스승한테 연락 오자마자 하던 거 다 접고 그냥 가버리지 고쳐. 월급 물어보지도 않고 밑에서 배우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자서전은 아니고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쓴 그 자기의 젊은 시절에 기록한 책이 국내에서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거기 읽어보게 되면 저는 그 문장을 100개 적었는데 참 이 대가가 그리고 현대 증권 분석의 어떤 신기원을 개척한 인물이 내린 재무 전략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첫 번째 재무 전략이 뭐 거창할 것 같은데 참 이게 실패도 해요. 이분도 그 대공황 때 약간 레버리지 빚을 해서 투자하다가 한 5년간 정말 흔히 하는 말로 개고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종목은 잘 골랐었지만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일으켜가지고 엄청 개고생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인생에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완전히 제가 생각을 바꾸서 레버리지 되게 싫어하고 매우 싫어하고 그다음에 싼 거 사서 안전마진 있는 거라서 돈을 지키는 투자. 방어적 투자자로 변신해 나가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여러 극적 겪고 다 해서 은퇴 와서 봤더니 참 이게 어리석었다 자기가. 가장 안전한 재무 전략은 뭐냐면 내 수입 범위 내에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무조건 많이 번다는 것이 절대 선이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수입을 먼저 내가 투자를 하고 물려받은 게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일단 자기 수입 아래에서 사는 것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복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들은 복리할 수가 없어요. 공감 갑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뭐 월급 500만 원 받는데 신용카드 600만 원 사람한테 복리니 종목이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복리를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검소해요. 왜냐면 부자가 된다고 검사하는 사람들이 돈 쓰긴 쓰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요. 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먼저 이것이 전제가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저도 뭐 그 정도 내고는 안 되지만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를 넘어서 모든 인류 투자가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그들의 그 세계관에서 복리를 빼면은 그들의 투자 철학이 성립이 안 돼요.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들의 돈을 버는 프로세스와 결과에는 항상 복리예요. 그래서 버핏도 자기의 자서전 제목을 스노볼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눈덩이처럼 굴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어려서부터 굴러라. 버핏이 대학교 같은 데 강의한 책을 보게 되면 제일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빚의 위험을 알아라. 신용카드 함부로 쓰지 마라. 빚의 위험을 알아라. 두 번째, 일찍 시작해라. 돈을 일찍 굴려라. 그것이 내가 된 부자가 된 비결이다. 그 다음에 뭐 가장 존경받는 투자가의 존 템플턴 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템플턴 상이라는 걸 제정하셨죠. 기독교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독실하시고 굉장히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평생 일하셨던 분이고 이분의 템플턴 상에 이제 우리나라 영락교회에서 설립하셨던 한경림 목사님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영락교회 다니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종교계의 노벨상도 만드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하신 얘기도 그거거든요. 투자의 목표는 뭐냐면 세후 복리 수익률의 극대화에 있다. 그게 투자의 목표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러분들 돈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굴려나가는 것에 내가 주안점을 두고 돈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이걸 내가 이제 뭐 어느 빵 튀겨서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이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모든 성공은 사실은 몇 가지 결합돼야 되거든요. 뭐 그래서 운과 능력이 사실 결합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운만 있어서도 안 되고 능력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운이 그 능력만 있으면 좀 뭐든 되는 거죠. 살죠. 그렇지만 어디 크게 결과는 좋은 결과 내려면 운도 따라야 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이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네. 할 수 없는. 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운과 능력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그나마 능력 쪽이거든요. 능력 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투자 쪽에서는 바로 이런 복리에 대한 세계관을 이해하고 내가 지켜나가는 거죠. 예.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예. 공감 가는 구절구절이 하도 많아서 제가 우리 센터장님 팬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아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네. 사실은 제가 아니라 이미 인류 투자가들이 네. 다 해놓은 거고 저도 느끼는 게 지금 네. 50대 이제 한 중반 다 돼갔는데 저는 한 4, 5년 전에 느꼈어요. 확실히 이래서 복리했구나. 내가 네. 개념적으로 알고 딱 했는데 예. 계속 이제 뭐냐면 뭐 적립식을 하든 뭐 펀드를 하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희도. 네. 그러면 뭐 돈이 모이면 다시 돌리고서 일단 안 뺐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거를 짝짝짝짝 해서 보다 보니까 한 20년쯤 그 됐을 때는 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맞아요. 갑자기 게임의 규칙이 바뀌기 시작해.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장기 투자를 예. 추천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 또 근데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할 때 예. 그 명동의 사채시장 가서 그런 사채시장을 공부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해주신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기자 딱 보면은 처음에 때 1억을 모아봐야 돼. 네. 돈을 벌려고. 1억을 일단 모아봐야 돼. 예. 1억을 안 모아본 사람들은 몰라. 예. 일단 어떻게든 1억을 모아봐야 돼. 네, 지속하게 아끼더라도. 네. 그러면 1억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딱 보면 1억에서 5억은 생각보다 빨리 가. 네. 빨리 가. 예. 금방 가. 네. 그래서 사람들은 1억의 문을 못 넘어. 예. 사람들이. 그래서 1억을 내가 탁 모아서 그 종잣돈 1억이 순간 종잣돈 1억. 그 다음에 1억이 금방 5억 돼. 근데 5억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5억에서 7억까지는 금방 가. 근데 이상하게 7억 8억에서 10억 가는 것도 오래 걸려. 네. 근데 10억에 넘어가는 순간에 게임이 다 바뀌는 거예요. 네. 딱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시작을 10억에 두면 안 되고 1억에 둬라. 네. 나 저거 1억도 없을 테니까. 예. 이게 이제 1억을 일단 모아라. 7억을.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느 순간 10억이 되든 제가 10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억이 되면 그때부터 게임의 규칙이 여러분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과정에 작동시키는 것들은 다 복리의 힘들이에요. 복리의 힘, 여러분도 명확하게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예. 학생들한테 학생 중에는 또 심지어 뭐 공학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예. 이 경제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예. 들어오세요. 경제 공부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자주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돈을 쫓지 마라. 예, 돈을 쫓아오게 만들어라. 맞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 예. 돈을 쫓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예, 오히려 여러분이 명예를 쌓고 여러분 분야의 능력을 쌓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가 쫓아온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예. 여러 가지 의견들, 복리의 힘 꼭 주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에서 비열한 시장과 이 도마뱀의 뇌,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이 비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 그걸 버리고 합리성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이 책이 초보 투자자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이 투자 초보자들한테 정말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예.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신 것인지 추천 의견을 좀 한번 부탁드려도 예. 될까요? 이거는 아니면 추천하지 않으신다면 이 책 보지 마세요라고 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이제 인용하는 거고 또 얼마 전에도 어떤 그 펀드매니저 출신의 책을 보는데 깔끔하게 이 내용을 정리했더라고요. 이 책 내용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의 가격이 시세가 분출하는 것은 세 가지가 딱 결합이 될 때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네. 교수님은 더 전문가실 텐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참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이렇게 막 풀리고 그래야지 돈이 막 긴축이 되고 그러면은 예. 움찔움찔 되거든요. 맞아요. 예, 예, 어쩔 수 예,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 돈의 힘으로 일단 밀고 가는 게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돈의 힘으로 몰고 가는 뭐 유동성 자세가 펼쳐지면 주식이 그냥 쫙 갑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그때가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유동성 자산은 보통 이렇게 시장이 나빠졌다가 딱 터닝하면서 확 올라가기 때문에 요 구간의 수익률도 제일 높지 않습니까? 네. 유동성이 사회적으로 있어야 된다. 네. 당연히 펀더멘털이 좋아야 되죠. 네,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여기 유동성도 좋은데 갑자기 뭐 실적이 나쁘면은 막 가다가 아예 뭐 이렇게 의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막 네. 유동성도 좋은데 갑자기 막 기업들이 막 실적이 사상 최고치 막 찍고 올라가면은 네. 뭐 배터리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은 갑자기 야 너무 거품 아니야? 근데 갑자기 사상 최고치 빵 때리면 네. 또 네. 이것은 뭐 결론을 알 수는 없죠. 네. 누가 맞는지. 뭐 예. 저 같은 소심한 사람들은 아예 못 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막 유동성이 받쳐지면서 펀더멘털 실적 계속 하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끼얹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 이건 가. 네. 거기서 갑자기 이제 뭐냐면 제일 세게 갈 때가 뭐냐면 회의론자들이 태도를 바꿀 때예요. 야, 뭐 이런 거죠. 야, 저거 이제 저거 안 돼, 근데 네. 갑자기 회의론자들이 항복 선언을 하는데 공매도 투자자도 항복을 하고 네. 공매도 투자자들이 막 공매를 치다가 못하겠어. 떨어져 나가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반대했던 사람들 입을 다물기 시작하고 예. 이러면서 이제 심리가 쫙 갈 때 이 세 가지인데 예. 사실은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네. 사실 유동성 이런 거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더잘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분도 아시다시피 네. 거기 통화 지표 뭐 네, 네. 다 나오잖아요. 그럼요. 하는 데서 예.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런 자료도 만들고 그래서 네. 사실 이 책에서는 심리.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휴먼 인덱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이런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유동성 분석도 중요한데 이 심리적인 인간의 분석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휴먼 인덱스로서의 그런 투자를 네. 어떻게 내가 보고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잡고 네.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 책이 좀 나온 적이 꽤 오래된 책이든 원래는 네. 그 시절에 제가 읽을 때도 야 정말 잘 정리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번에 봤는데 역시 그래서 저는 그거를 더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그 문장 중에 하나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는 네. 미래 수익의 예측 변수다. 네. 이것은 이제 뭐냐 우리가 수익은 실적문이 아니라 심리도 미래 내 투자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다. 이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낙관한 시기 뒤에는 하락이 뒤따르기 쉽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기에는 비관주의가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러니까 월간은 탐욕과 두려움에 의해 움직인다. 네. 근데 누구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읽었던 거 너무 좋았는데 네. 탐욕과 두려움이 아니라 탐욕이나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탐욕이 지배할 때가 있고 두려움이 지배할 때가 있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또 예. 공존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물 없이 월세 받는 법. 예. 저는 이제 ETF를 여쭙고자 하는데요. 예, 예. 월배당 ETF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이게 두 가지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네. 시대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퇴직하시는 분들이 꿈이 임대사업자였었어요. 네, 네. 그쵸. 다 그럼요. 월세 받는 게 더 네. 꿈인 거죠. 건물주. 네, 건물주가 꾸고 건물주가 꿈이라는 것은 건물의 자산 가치도 있지만 월세를 받으면서 그냥 내가 좀 네.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현금 흐름의 그런 것이 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당연히 이런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퇴직자들이 많아지면 이들이 생활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자산을 내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팔아서 이런 자산으로 교체를 하거나 교체하거나. 아니면 주택연금처럼 기존에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연금으로 뽑아 쓰거나 그렇죠. 현금으로 만들어내거나 이런 식의 세 가지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산을 사거나 네. 아니면 교체하거나 아니면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현금을 뽑아내거나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현금을 뽑아내는 방법이 오로지 부동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거의 딴 것도 있었지만 이게 압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한국 사회. 과연 네. 이게 좋은 시스템이냐?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굉장히 이런 수요가 좀 더 많아지는데 그리고 그렇게 또 비싼데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그렇죠. 접근성도 엄청 떨어지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네. 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지만 예. 기존의 상가도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는데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산업 구조적 변화도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한국도 이제 저성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영원한 고성장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표현처럼 하늘을 뚫고 자라는 나무는 없지 않습니까? 네, 흔히 하는 그러게요. 표현처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저성장이 되게 되면 당연히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것도 이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네. 잘 틀릴 수도 있지만 사회적 현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성장이 되면 양때 나타나는 하나는 뭐냐면 성장이 이제 희소해지기 때문에 네. 성장이 정말 가시화되는 거에서 사람들이 높은 할증을 하는 거죠. 높은 가치를 매겨버리는 거죠. 예. 딴 데 성장하는 건데 저렇게 성장 많이 해? 네. 야, 저런 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영어로는 그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죠. 네. 훨씬 더 과거보다 많이. 그렇죠. 왜냐면 다 성장해. 야, 마트도 성장하고, 삼성전자도 성장하고, 저기 어떤 중소기업 성장 다 성장하고 그러면은 굳이 내가 저기 성장 더 많이 한다고 내가 프리미엄 지불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 있는데 다 빌빌빌빌 되는데 네. 쟤네는 정말 돈 잘 버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이 투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도 의사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네. 안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훨씬 높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죠. 사실은 과거보다 더. 예. 과거에는 저도 저희 학교에서도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 학력고사 세대니까 수석은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나왔어요. 네. 서울대 의대에서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흔히 얘기하는 기업체 가서 다 사장까지 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이쪽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공무원에 대한 갈망이 극대화됐었죠. 그쵸. 왜냐하면 불안정성을 해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정말 지극히 안정적으로 잘리지 않을 것 같은 직장에 대한 선호가 극대화됐었죠. 최근에 깨지고 있죠. 지금은 또 반대로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프리미엄이 지불할 시기들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렇죠.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성장이 만연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그렇게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이 밸류에이션 정당하냐. 근데 거품이 이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지나봐야 아는 거고 또 본인의 의사에 맞게 결정하시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으로 그런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걸 선호하는 거죠. 왜? 내가 돈 벌 기회가 많지 않은데 확실히 돈 주는 게 있어. 현금 흐름이죠. 월세를 만들어내는 자산. 이런 자산이 그러니까 고령화랑 저성장이 만나면 당연히 현금으로 있는 자산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런 걸 또 만들어서 제공도 해줘야 돼요. 네. 그거는 현재 국민연금도 사실 넓게 보면 그런 제도거든요. 네. 주택연금도 그런 제도거든요. 네. 당연히 월세 사업을 선호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금융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월 분병 상품이라고 원래 전문 용어로는 공식 용어로 그래서 야 우리는 카피 쓸 때 그런 거 하지 말자. 이해가 쉽게 월세형 ETF 이렇게 표현하자. 월세형 ETF. 월세형? 월세형 ETF. 그러니까 ETF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ETF도 여러 개 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리고 또 배당금 지급 시기도 맞춰서 금액도 맞춰서 조합을 하고 이것도 있고 부동산 임대업도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하나에 쏠림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금융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도 그런 구조가 있으면 다 활용하는 게 좋은데 한국 사회가 한쪽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품들이 등장을 하고 상품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많고 요즘에 또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가 이쪽 업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월세형 ETF에 대해서는 좀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좀 틈틈이 자료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자료가 너무 많이 요즘은 증권회사나 투자회사에서도 무조건 자기 상품 좋다고 해봤자 욕먹기 때문에 자료 옛날처럼 만들지 않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들어오셔서 보시면 저는 어렵지 않다. 상품의 논리도. 너무 좋습니다.
당장 저도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예. 그러면 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노후 걱정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 OECD 중에 제일 높고요. 예. 정말 극단적으로 높죠. 예.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노후 상황이 오기 전에 노후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예. 미리 대비 없이 노후를 만난 거죠. 예. 그러니까 노후가 빈곤해지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월 300씩 평생 나올 수 있는 방법, 특히 ETF로 아까 말씀하셨던 월세 ETF 단도직입적으로 예. 그런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해 주신다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3억에서 5억 있으신 분들은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3억은 좀 작을 것 같고 네. 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가 배당이 3에서 한 5% 구간에서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3에서 5% 구간에 나오니까 이걸 역산해 보면 대충 돼요. 그러네요. 예. 예. 역산해서 뭐 되고 여기 플러스 뭐냐면 국민연금이 나중에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뭐 3억의 단순 계산으로 5%면 5억의 5%면 2,500만 원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3억이면 1,500만 원이잖아요. 네. 5% 잡으면. 네. 그럼 1,500만 원에다가 또 국민연금 붙고 이것저것 붙으면 사실은 300은 돼요. 근데 이게 3억이 이제 없고 여기서 고민이 시작. 1억밖에 없을 때.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은 뭐냐면 저희가 그 옛날에 만들어서 그걸 전파시키려고 그랬는데 전파를 못 시켰던 게 뭐냐면 미래의 삶은 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약간 여담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경영 컨설턴트가 뭐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경영학자들 책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네. 몇 분의 1가 계세요. 제가 너무너무 이 사람들 책을 좋아해가지고 네. 아시는 분이 서울대 윤석철 교수님 지금 한양대 예. 완전 취재하셨죠. 뭐 네. 경영학의 진리책이라는 책을 예. 제가 선배한테 소개받고 그날 이게 경영학책을 밤새서 읽었는데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피터 드러커라는 마시가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찰스 핸디라고 네. 그 영국의 이제 런던 정경대학 MBA 과정을 만드셨던 분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은 뭐 그런 책은 아닌데 그 절판된 책인데 이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를 해서 젊었을 때 제가 뭐 미래에서 다니면 딴 거 못 하잖아요. 네. 뭐 내가 부업을 하다도 몰래 해야 되고 우스갯소리지만. 예.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면 어느 하나가 아니라 아마 우리 교수님은 저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조직에도 좀 있으시고 내가 풀타임은 아닌 거죠. 예. 내가 일주일에 한 2-3번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뭐 유튜브도 하시면서 예. 포트폴리오가 짜신 거죠. 내 네. 삶 네.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삶은 이렇게 포트폴리오 인생이 돼야 된다는 네. 게 네. 그 찰스 핸디라는 경영 컨설턴트의 몇십 년 전에 얘기였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해안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분도 자발적으로 제가 그런 인생을 선택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하루 봉사 활동을 하고 네. 일정 뭐 그다음에 아내가 사진 작가인데 아내 매니저 역할을 좀 해주고 네. 그다음에 어디 가서 또 제가 돈도 버는 일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짜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뭘 하나 딱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말하면 또 욕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일주일에 이틀은 막말로 뭐 배달 일하고 하루는 내가 뭐 딴 일하고 이렇게 해서 내 삶을 하루는 내가 나를 위해서 뭐 운동하는 뭐 자전거를 좋아하시면 자전거 여행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해 나가는 삶이 저는 예. 삶을 그러면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껴 쓰면은 그동안 있는 돈 가지고 좀 여러분들 한 5%, 6%, 5% 이상만 따면 예. 그리고 그 돈이 사라지는 자산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하게 되면 저는 아주 어려우신 분들 빼놓고는 물론 거기 자녀 교육이라든가 결혼 문제는 걸려있긴 하지만 이런 네. 거를 좀 그거는 뭐 제가 말씀 영역은 아니니까 예. 그렇게 사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살면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도 같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노후 준비라는 건 되게 좀 불편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누렸던 것을 굉장히 많이 버려야 되고. 네. 근데 너무 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의 조직, 하나의 일에 사는 삶이 아니라 허드렛 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을 내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내 삶의 다양성을 부각시키는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해서 내가 소액이라도 벌면서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의 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책은 좀 절판되는데 좀 절판 좀 다시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내용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네. 너무 훌륭한 말씀 주셨고요. 네. 이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
매우 인상 깊게 저도 봤고 또 말씀 속에서도 깊은 인상을 이제 계속 마음속에 남기고 있는 과정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시겠지만 예. 또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 이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에서 강조하듯이 우리 센터장님께서 지금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이러해야 한다. 예.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 좀 또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는 그 메시지답게 또 심리적인 측면도 강조해 주시면서 꼭 그런 멘트를 마지막으로 꼭 강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제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하나는 이 책에 안 나온 내용이고 하나는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어떤 게임을 평가를 하잖아요. 순위를 매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10명이 있는데 네. 내가 한 6등 정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시스템이나 그 조직에서 내가 우수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장기적으로 언젠가 탈락이 될 겁니다. 네네. 뭐 우리 직장 생활 같은 거 마찬가지니까 네. 보통 한 중간 정도를 하게 되면은 뭐 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는데 그 주전이긴 한데 중간 정도 된다 그러면 프로 가기 어렵잖아요. 원래 사실 프로의 그 1군의 그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거는 대다수가 다 물론 훈련생 출신의 그런 선수도 있지만 다 초중고등학교 때는 초중 때는 전부 다 최고 잘했던 선수들일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래서 중간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장기 보상도 작아지는 거죠. 네. 근데 중간만 해도 돈을 잃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대박은 안 나서 버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네. 흔히 말하는 인덱스 펀드 같은 거, S&P 500 같은 거는 사실은 내가 중간을 하겠다는 전략이지 내가 우수하게 했다는 전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 평균은 사는 거잖아요. 네. 시장 평균 타도 나는 마이너스가 안 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균만 해도 나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내가 잘하려고 그러지 말자. 네. 중간만 가도 주식시장은 내가 돈을 번다. 예. 잃지만 않으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휴먼 인덱스 관련돼서 이 책에서 나왔던 표현인데 이제 이게 외로움이죠, 외로움. 네. 제가 인상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돈을 벌 수 있다. 네. 남들과 다르게 갈 때 되게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막 성격적으로 막 외로운 게 너무 싫고 막 남들 따라 이런 거 좋으신 분들은 저는 묻어가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해요. S&P 500 같은 거 좋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네. 없었지만 저희가 뭐 20, 30대는 S&P 500을 살려면 미국으로 가야 됐어요. 한국 사람을 살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뭐 그냥 몇 개만 치면 그냥 다 열려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외로움을 받아들일까 이게 어떤 위대한 결정은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외로움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뭐 부처님도 혼자 하셨고 종교 지금까지 우리가 뭐 어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인류 역사상 최고로 성공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에요. 수천 년간 자기가 만들어낸 아이디어 신앙이 대대손손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로마 교황청도 있고 네. 우리 조계종도 있고 태고종도 있고 이런 게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도 압도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예? 이 이상 되는 게 뭐 아무리 구글이 뭐 제국이라고 해도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인류의 삶도 바꾸고 예? 생각도 바꾸고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순간에는 고독 속에 결정하세요. 다. 예수님도 광야에 아직도 혼자 기도하시고 네. 부처님도 보리수 나무 안에서 오랫동안 자기가 혼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내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잘 알아야 돼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자기 자신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이제 안 하지만 네. 그 돈에 관한 일기를 쓰거나 투자 일지 같은 거를 써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종목을 샀으면 내가 왜 샀는지 쓰고 네. 주가 떨어져 그 내 마음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한 1년 뒤쯤 딱 보게 되면 나란 인간을 좀 어느 정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분들은 성공을 떠나서
상당히 실수는 줄일 수 있다. 네. 예, 워렌 버핏이 얘기하잖아요. 투자는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지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느 정도 좀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어제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백미러를 보고 투자하는 것과 같다. 매우 인상적인 말씀이고 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이 책을 강조하기를 가난을 피하는 가장 탁월한 지침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심리에 해당되는 영역인데 여러분이 이 지침서를 통해서 놓치는 부분들을 좀 잘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좋은 기회 주셔서 뭐 좀 약간 주저넘게 얘기한 것도 있는데 많이 이해해 주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